한 공무원한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. 저는 30대 중반까지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. 직장에서도 수동적으로만 일하면서 구박을 받았더랬죠. 무기력에 허덕이다 탈출구로 독서를 택했습니다. 20년간 1000권의 책을 읽고 새로운 독서법을 터득했는데 책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지 않는다의 저자예요. 부산시 허피로 홍보 담당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20년간 1000권을 넘는 책을 읽었다. 이것도 대단한데 이 30대 중반까지는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책에 푹 빠지신 겁니까? 예,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. 직장생활 5년 차에 접어드니 제 삶이 좀 무기력해졌습니다. 처음에는 제가 뒤늦게 취업을 했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머릿속이 비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생각이 없으니까 대화에도 피동적이고 직장에서 시키는 것만 하기에도 허덕이고 또 집에서도 다툼이 잦았습니다.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맴돌았는데 마침 아내가 읽던 책을 발견하였습니다. 눈이 번쩍 뜨였죠. 그래서 책을 읽고 우선 머릿속을 채워보자. 그렇게 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. 한 달에 한 몇 권 읽어야 되는 거지? 4권에서 5권 정도 읽으면 됩니다. 일주일에 한 권이죠. 네.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를 잡기는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할 때는 1년 동안 8권밖에 읽지 못했습니다. 한 5년 차 들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권 읽는 루틴을 이제 만들게 됐고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읽으면 책 흐름을 놓치지도 않고 꾸준히 읽어 나가게 됩니다. 근데 언제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? 이문재 시인의 책 중에 바쁜 것이 게으른 것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. 네. 역설적인 말이긴 하지만 늘 제 자신을 채근하는 말이기도 한데요. 자신이 보내는 시간을 잘 살펴보면 가짜 노동을 하는 시간, 가짜 관계를 맺는 시간, 또 타인에게 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가득합니다. 하루 또는 이틀만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분명히 다르게 사용해야 할 시간이 생깁니다. 그러면 책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. 저도 한 번씩 이제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기록하면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기도 합니다. 그러면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. 저는 주중에는 잠들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, 주말에는 반나절 정도 시간을 냅니다. 이 정도면은 사실 책 한 권 읽고 독후감까지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근데 이제 저희도 책을 읽어보면 어떤 책은 술술 잘 읽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책장이 안 넘어가는 책도 있거든요. 맞습니다. 이 독서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?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? 예,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초기에는 책을 고르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책을 읽다가 듣고 또 한참 후에 또 다른 책으로 또 읽고 이런 식으로 진도도 안 나가고 독서가 좀 시간 낭비 같았습니다. 그런데 본격적으로 독후감을 쓰면서 좀 달라졌습니다. 내 속에 뭔가 자꾸 쌓이는 것을 알게 됐고요. 그때 자기계발서를 읽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. 그 이후로 이제 인문서적으로 분야를 넓혀갔고요.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게 속도가 붙으니까 책 고르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. 책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되었죠. 좀 체감한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? 첫 번째는 이제 자신감입니다.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하나씩 받아 적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닥치더라도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. 그 책 이야기로 대화를 끌어다 보니 대인관계도 좋아졌고요. 그 자신감은 업무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. 책을 읽고 요약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 보고서의 질이 달라지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.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지만 강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탐구심입니다. 대가들이 쓴 책을 읽다 보면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. 그러면 또 배움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. 저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또 제 삶이 완전히 다른 모드로 옮겨갔습니다. 업무에도 적용이 되었고요.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책부터 찾았습니다. 책을 읽고 요약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게 되니까 훨씬 더 창의적으로 또 문제를 풀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읽지 않을까 하고 탐구심을 또 발휘하다 보니 책까지 또 쓰게 되었네요. 특이하게도 독서법을 발명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? 이게 이제 개인 체인지라고 하는 그 독서법인데요. 획득하고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. 책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. 이 방법은 문방구에서 저희들이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단회장 카드에 기록하면 됩니다. 책을 읽고 딱 4가지만 기록하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카피, 책으로부터 도움이 되는 문장 옮겨쓰기. 두 번째는 콘텐츠, 책의 내용을 요약하기. 세 번째는 개인, 책으로부터 획득한 지식과 지혜를 적어놓기. 마지막에 이제 체인지입니다. 책을 읽고 난 변화를 기록하는 겁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과 체인지를 연결해서 개인 체인지 카드, 개인 체인지 독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개인 체인지 카드가 삶의 판도를 바꿀
게임 체인지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담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면 책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카드를 박스에 꽂아둡니다. 일주일 뒤에 다른 책을 읽고 다시 카드를 만집니다. 다시 카드를 박스에 꽂을 때 지난번에 카드를 한번 읽어봅니다. 그렇게 하면은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요. 그리고 네네. 카드가 많아지면 또 분류를 합니다. 분류를 하고 읽기를 계속하면은 다시 여러 가지가 또 서로 연결되어서 자기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. 이 독서법의 특징이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번 읽은 책은 잊지 않는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? 네, 바로 확실히 네.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신 분답게 얘기가 줄줄줄 잘 나오고 있는데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책을 지속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책을 듣고 나서도 읽어야 됩니다. 독후 활동을 반드시 좀 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. 좋은 문장을 옮겨 쓰고 핵심 파악하고 책으로부터 뭔가를 얻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책을 읽게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한번 읽은 책을 잊지 않게도 되고요. 그 지식카드는 독서 방법이기도 하지만 공부 방법이고 일 잘하는 방법입니다. 독서에 재미를 붙이시고 또 일의 능률도 올리시고 삶에도 활기를 찾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